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은 이 자동차에 슈퍼카 킬러라는 별명을 붙였으며 어떤 이들은 이 차를 모든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 즉 백조로 여기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카들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차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여겨졌지만 반면에 일부는 이 차가 팬들에 의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는 이러한 비판에 전혀 반응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소문이 현실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닛산 GT-R이 정말로 완벽한 자동차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하지만 현대 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초기 버전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NGT-R이라는 이름은 그랜 투리스모 레이싱의 약자로 그 뜻대로 발음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모든 것은 1969년 스카이라인 모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닛산은 스카이라인의 스포츠 버전인 GT-R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레이싱 트랙에서 GT-R은 모든 경쟁자를 예외 없이 압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카이라인 GT-R은 세대마다 호주, 유럽, 미국의 트랙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스카이라인 GT-R의 진정한 황금기는 1989년 R32 모델 일명 고질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밖에서 이렇게 불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GT-R R32의 설계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이제는 전설이 된 RB26DTT 듀얼 터보 엔진은 튜닝 가능성이 뛰어나 당시 슈퍼카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스카이라인 GT-R은 일본 투어링 챔피언십에서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레이싱 사양의 이 엔진은 600마력을 발휘했으며 일본 튜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단 2.6리터의 배기량으로 1000마력 이상을 뽑아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사륜구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볼리드의 제로백 가속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참고로 이는 9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N사륜구동 시스템과 과장 없이 걸작이라 할 수 있는 RB26 엔진은 R33과 R34 바디의 다음 세대 스카이라인 GT-R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튜닝 면에서 스카이라인과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280마력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차주들은 이런 제한을 무시하고 새 스카이라인 GT-R을 구매하자마자 튜닝샵으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은 심지어 자동차 판매점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주의 예산에 따라 엔진 출력은 비현실적인 수준 즉 300마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분노의 질주 2에서 폴 워커의 닛산 스카이라인 GT-R R34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차는 놀라운 동력 성능을 자랑했죠. 이 차의 튜닝 잠재력을 알기에 그 놀라운 성능은 충분히 믿을만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2002년 일본에서 마지막 진정한 스카이라인 GT-R R34가 생산 라인을 떠났습니다. 왜 마지막이었을까요? 다음 세대 스카이라인은 자연흡기 엔진과 이전의 전설적인 모델들과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륜구동은 세단에만 제공되었고 이 차는 심도 깊은 튜닝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튜닝샵들은 이 모델을 완전히 무시하고 R32, R33, R34 버전의 GT-R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N5년간 철저한 비밀 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컨셉카들만 보여주며 닛산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혁신적인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7 연안전이 새로운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닛산은 현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빠른 슈퍼카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자동차는 스카이라인 GT-R에서 단순히 GT-R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GT-R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초반 닛산은 바로 자신의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기록한 랩타임 7분 38초, 그리고 이듬해 기록한 7분 26초라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시간으로 GT-R은 코닉세그,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람보르기니 무르치엘라고, 페라리 F430 스쿠데리아, 페라리 F430 스쿠데리아, 파가니 존다 F, 메르세데스 벤츠 SLR GT, 그리고 심지어 슈퍼카 킬러로 불리던 포르쉐 911 터보, 포르쉐 911 툴보를 앞질렀습니다. 이 사실은 세계 자동차 커뮤니티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포르쉐 911은 수많은 레이스 트랙에서의 승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후륜 엔진 레이아웃과 셰시 특성은 뉴르부르크링의 지형에 완벽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닛산은 특히 포르쉐와 경쟁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경주 역사에서 닛산은 단 한 번 1966년 일본에서 열린 레이스에서 닛산 R380이 포르쉐 카레라 6를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 공식 대회에서 포르쉐는 항상 더 빨랐습니다. 따라서 닛산에게 포르쉐를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GTR이 뉴르부르크링에서 보여준 시간은 너무나 놀라워 포르쉐는 이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표준 GTR을 가져와 뉴르부르크링에서 자사의 911 터보와 GT2와 함께 테스트했습니다. GTR은 911 터보에 비해 한 바퀴에서 16초 뒤졌고 포르쉐는 닛산 경영진이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세운 GTR이 표준 모델이 아니거나 빠른 랩을 위해 레이싱용 세미슬릭 타이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닛산은 이를 부인하며 차량은 완전히 표준 모델이었으며 단지 기록 당일 사용된 타이어가 판매용 차량에 장착된 브리지스톤이 아닌 던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일반 도로용 타이어로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닛산은 또한 포르쉐 테스터들의 자질 부족이 이런 결과의 원인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독일인들은 결국 조작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제조사 간에는 레이스트랙에서 초 단위로 벌이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GTR은 480마력을 발휘하며 제로백 3.7초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신 슈퍼카의 진화는 570마력에 제로백 2.8초라는 놀라운 가속을 자랑합니다. 아쉽게도 닛산의 공식 영상을 제외하고는 스톡 GTR이 이 시간에 제로백을 달성했다는 측정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스톡 GTR이 보여주는 가장 빠른 시간은 3.1초로 이 역시 매우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엔진은 닛산의 특별한 자부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4명만이 370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 엔진을 조립하고 그들의 이름을 올릴 권한을 가집니다. 절대적인 무균 상태에서 조립된 각 엔진은 최대 6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경쟁자들과 싸울 또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닛산 GTR 니스모입니다. 600마력의 제로백 2.4초 제조사 주장라는 성능을 자랑하는 이 차는 닛산의 전속 튜닝 업체인 닛산 모터스포트에서 만든 거의 트랙용 버전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일반 GTR과 니스모의 차이는 재조정된 설정, 탄소 섬유로 제작된 차체 부품, 그리고 GTR 니스모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덜롭 도로용 타이어입니다. 2013년 뉴르부르크링 기록을 세우며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로 여겨졌던 GTR은 바로 이 모델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록은 완전히 독특한 자동차 닛산 GTR 니스모의 스페셜 패키지 N-Attack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차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양산 GTR입니다. N-Attack 패키지는 GTR 니스모를 극한의 레이싱 볼리드로 변신시켰지만 엔진 출력은 600마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셀프로킹 프론트 디퍼렌셜 후방 고마찰 디퍼렌셜 수정된 인터쿨러 티타늄 배기 시스템 특수 제작된 엔진 관리 및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확장된 에어로 키트, 후드 사이드, 실범퍼 리어 윙, 완전히 교체된 스프링과 쇼업소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GTR 전용으로 개발된 덜롭 레이싱 슬릭 타이어로 일반 도로용 타이어와 달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뉴르부르크링 트랙의 코너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N이 기록 경신 차량의 가격은 19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이 아니라 이 GTR을 지금 구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N-Attack 패키지는 일본 내 오른쪽 핸들 GTR에만 장착되며 오직 일본 니스모 본사에서만 제공되고 다른 나라로는 수출되지 않습니다. 일반 GTR 니스모도 일본에서 6개월 대기열이 있을 정도이며 N-Attack 패키지가 적용된 독특한 GTR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 몇 가지 단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첫째로 보타된 변속기는 2번 연속 런치 컨트롤 사용 후 조심해야 합니다. 최신 GTR 모델에서도 이 단점이 존재합니다. 많은 차주들이 변속기를 강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초기 모델에서는 런치 컨트롤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드리프트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륜구동 클러치가 이를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안정화 시스템을 끄는 것을 보증 취소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이 지적하는 GT-R의 단점은 무게입니다. 1. 750kg은 경쟁 슈퍼카들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통해 이 모든 단점은 해결 가능합니다. 알다시피 GT-R 엔진은 공장 출고 사양 이상으로 쉽게 출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닛산은 튜너들에게 흥미로운 작업을 맡기고 슈퍼카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GT-R의 튜닝 잠재력은 단순히 좋다기보다는 환상적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과감한 튜너들만이 1000마력을 넘겼지만 이제 800마력의 GT-R을 도로에서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괴물들은 이제 2000마력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표를 통해 특정 출력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혈관에 피 대신 휘발유가 흐르는 이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N. 구체적인 예로 유명한 AMS 퍼포먼스 팀은 공도에서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GT-R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새 프로젝트는 닛산 GT-R 알파 12입니다. 엔진에는 표준 부품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심지어 블록도 확장되었습니다. 연료 시스템 배기 시스템 흡기 시스템이 교체되었고 변속기가 강화되었습니다. 튜너들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이 바발의 압력을 가진 거대한 터보차저를 장착했습니다. 결과는 일반 휘발유로 100마력, 레이싱 연료로는 500마력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단 2.4초, 최고 속도는 시속 375km에 달합니다. 닛산은 차세대 GT-R 개발이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보는 많지 않지만 현재 알려진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의 GT-R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엔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기 모터가 추가됩니다. 직차는 더욱 강력하고 빠를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는 윌리엄스 포뮬러 1팀의 기술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진지한 일입니다. 제작자들은 양산차가 실제 레이싱카와 많은 공통점을 가질 것이며 닛산의 새로운 르망 LMP1 클래스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스포츠카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차는 전 세계에 매우 크고 스타일리시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으며 말 뿐 아니라 레이스트랙에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GT-R 제조사는 앞으로 새로운 버전과 출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매우 기뻐할 것이며 새 영상에서 꼭 다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기 낸센